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 건축구조 부분 해설을 맡게 된 아모레 교재의 이석훈입니다. 건축구조 부분은 전반적으로 늘 평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평했다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출제 요령에서 이쪽 부분이죠. 우리가 구조역학이 어렵다고 느껴서 이게 많아지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직 쪽에 이제 공무원의 건축직 쪽은 이 구조역학이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평소에 연습했던 거, 그다음에 이론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구조역학 문제가 많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문제풀이하는 데는 더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코는 그대로 나왔고요. 이제 철골이 좀 빠지고 일반 구조가 좀 빠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평이했던 내용이 아니었던가라는 거죠. 그리고 출제 유형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당부를 드릴 것은 결국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건축 디자인 구조, 그래서 KDS라고 하죠. KDS. 건축 디자인 표준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 구조 기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출제가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건축 계획보다는 이 건축 구조 부분이 오히려 암기가 훨씬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암기 부분 여러분들이 숫자적 암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이죠. 강구조 설계 기준에 따라 보호 플랜지를 완전 용접으로 접합하고 보의 외부는 용접으로 접합한 접합부를 적용한 경우에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 지진 하중 저항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하면 되는 거죠.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 요거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앞뒤로 사족이 많이 달려있는데 결국 저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1번부터 보면 내진 설계를 위한 철골 중간 모멘트 골조의 반응 수정 계수는 4.5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 기둥 접합부는 최소 0.01 레디언의 층간 변이각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3번 보의 춤이 900mm를 초과하지 않으면 실험 결과 없이 중간 모멘트 골조의 접합부로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결국은 여기에서 숫자가 하나 틀어져 있죠. 900mm가 아니고 몇 mm입니까? 750mm죠. 750mm. 750mm입니다. 750mm. 900mm를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험 결과 없이 인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고요. 750mm까지는 시험 결과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75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KDS 부분에 저 부분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KDS 부분을 정리할 때도 이런 숫자 부분들 있죠. 4.5, 0.02, 900 이런 것들에서 결국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찝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죠. 4번도 맞는 얘기가 읽어보면 중간 모멘트 골조의 보호 소성 힌지 영역은 보호 영역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건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힌지 영역의 보호 영역으로 고려돼야 된다.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3번인데 4번 체크되어 있네요. 그죠? 네,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정답 3번이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역학 문제 나왔네요. 구조역학 문제 나왔고요. 보기 같은 단면을 가진 단순보에 등분포화 중 오메가가 작용하여 처짐이 발생했다. 단면 높이를 H에서 EH로 단면 높이를 여기 단면이죠. 이 단면 높이를 H에서 얼마로 EH만큼 단면 높이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보에 작용하는 최대 모멘트와 처짐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기 전에 전화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두 가지죠. 첫 번째 최대 모멘트가 나오고요. 최대 모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짐각, 엡실론 처짐각이 나오죠. 처짐이 나옵니다. 처짐이 나오는데, 각각의 공식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각각의 공식을 보면 8분의 1 오메가 L, 그렇죠? 최대 모멘트는 8분의 1의 오메가 L이에요. 즉 등분포화 중에 이제 부재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처짐 같은 경우는 3842i에 3842
자, 탄성계수 2의 2차 모멘트 I 부분에 자, 그리고 5의 오메가 L의 4승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공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더. 자, 여기 나와 있는 2차 모멘트가 우리가 장방형, B와 H의 장방형일 때 어떻게 풀어되느냐? 12분의 BH 3승이죠. BH 3승.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최대 모멘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여기 오메가 L 중에 여기 H 요소가 있나요? H 요소가 없죠. 즉, 보의 높이에 대한 요소가 없습니다. 단면 높이에 대한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단면 높이가 변화되더라도 최대 처짐. 자, 모멘트 변화는 없겠다. 변화는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처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공식을 2차 단면 모멘트까지 넣게 되면 자, 384에 자, 탄성계수 2에 자, 12분의 H. 자, BH 3승 여기로 가고 밑쪽으로 이게 올라가겠죠. 12에 5에 오메가의 L의 4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단면 높이 H가 3승이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처짐과 이 H의 3승과 반비례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처짐은 자, H 3승분의 1 이렇게 관계식을 갖고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3승에 반비례하게 된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대 모멘트는 1번 최대 모멘트와 처짐은 둘 다 8배는 틀렸고 최대 모멘트는 동일하다. 맞네요. 2번 맞고요. 자, 4번 최대 모멘트 동일하다. 2번과 4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처짐은 8배가 된다. 처짐은 반대로 역방향, 즉 역술차이기 때문에 8배가 아니고 몇 배가 돼? 8분의 1배가 되죠. 그렇죠? 8분의 1배. 역비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 최대 모멘트는 동일하고 처짐은 8분의 1배가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최대 모멘트 공식과 처짐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 형태였더라. 라는 거죠.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역시 3번 문제도 역시 암기형 문제예요. 그렇죠? 자, 철콘크리트 구조. 자, 이것도 역시 강구조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철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상세. 자, 철근 상세죠? 철근 상세 부분. 철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상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구조 설계가 아니고 제가 강구조. 자, 쪽번에 1번 문제가 강구조였죠? 네. 요거는 강구조가 아니고 보다 철콘크리트 구조 상세 기준에 대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자, 주철근 180도 표준 갈고리는 구부린 반원 끝에서 철근 지름 4배 이상 또한 60mm 이상 더 연장되어야 한다. 이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주철근 90도 표준 갈고리는 구부린 끝에서 철근 지름의 6배 이상 더 연장돼야 된다. 자, 우리가 자, 요 같은 경우 180도고 요건 90도예요. 주철근 구부린 게. 자, 반 정도 구부린 거죠. 근데 반 정도 구부렸을 때 최소한 이거보다 몇 배 이상? 2배 이상은, 즉 철근 지름의 8배 이상은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뭡니까? 자, 안전계수 부분을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6배 이상이 아니고 뭡니까? 최대 몇 배? 12배 이상은 연장돼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1번이 맞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2번 틀렸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야 돼요. 180도 구부린 것과 90도 구부린 것은 어떤 게 더 강력해요? 180도 구부린 게 더 강력하죠. 그죠? 90도는 그 반만 구부린 거다. 그럼 최소한 철근 지름에 이게 4배였으면 이건 8배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감이었으면 이거의 12배 이상의 정확한 답을 모르더라도 이 2번을 찍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과 4번은 맞는 말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3번. 스터럭과 띠철근의 90도 표준 갈고리의 경우 D16 이하의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철근 지름의 6배 이상 더 연장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스터럭과 띠철근의 135도 표준 갈고리의 경우 D15 이하의 철근은 구부린 끝에서 철근 지름의 6배 이상 더 연장되어야 된다. 자, 답만 맞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역시 KDS 기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숫자들이에요. 결국은 숫자들이다. 그죠? 숫자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4번 문제, 구조역학 문제죠. 자, 구조역학 문제.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가장 쉬운 게 뭐다? 구조역학이에요. 구조역학. 그래서 구조역학 부분은 무조건 다 풀어준다라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셔야겠다. 라는 겁니다. 자, 보기하고 같이 1단 고정, 탄환 핀 고정이고 절점 횡이동이 없는 중심 압축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힘의 방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얘는 자꾸 휘어지려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자, 부재 단면은 아변 H 형광이고요. 자, 부재 길이는 10m, 전체 10m죠. 4m 플러스 6m. 부재 중간에 약축 방향으로, 즉 약한 축이죠. 이쪽으로 휘어지니까 약축 방향이 되는 겁니다. 약축 방향으로만 횡지지, 핀 고정이 되어 있다. 이 부재 힘 좌굴 광도를 결정하는 세장비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자, 결국은 뭐 물어본 거예요? 말이 길었지만 결국은 세장비를 물어본 거예요. 세장비를 물어봤다. 세장비. 자, 세장비는 우리가 I분의 LK 이렇게 들어가죠. I분의 LK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장비는 I분의 LK 들어가고요. 여기서의 I는 뭐예요? 약축 방향의 단면 2차 반경이죠. 그렇죠? 약축 방향의 단면이죠. 장주의 경우, 장중의 경우에요. 약축 방향의 단면 2차 반경. 2차 반경이 되고, 그 다음에 LK는 유효 좌굴 길이가 됩니다. 유효 좌굴 길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게요. 자, 6m, 4m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좌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건 여기죠. 이 부분이 유효 좌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상에서는 이렇게 쓰지요. 전체가 10m였다. 그러니까 1000mm. 자, 1000mm, 10m, 100cm. 우리가 1000mm, 100cm, 1000cm죠. 1000cm, 1000cm. 자, 1000cm 곱하기 얼만큼? 그 중에 60%, 0.6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600cm 이렇게 해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공식상 이런 식으로 풀죠. 그죠? 그럼 약축 방향의 단면 2차 반경이 나와 있을 겁니다. 단, 부재의 국부자굴. 자, 문제 볼게요. 단, 부재 단면의 국부자굴은 발생하지 않으며 세장비는 자, 유효 자굴 길이를 단면 2차 반경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고 공식이 나와 있네. 그죠? 강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 100mm, 약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은 50mm로 하더라. 자, 그러면 센치 단위로 맞춰줬으니까 여기에 약축의 2차 반경 5cm. 자,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12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장비는 12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버리는 거죠. 장축에 대한 세장비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공식만 좀 기억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충전형 합성 기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지요. 자, 강간의 단면적은 합성 기둥의 총 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CFT죠. 그죠? 충전형 합성 기둥 CFT예요. CFT. 콘크리트 필드, 그 다음에 자, 스틸 튜브. 스틸 튜브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충진한 형태인데 강관의 단면적, 즉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강관의 단면적이 자, 콘크리트가 충진된 전체 단면적의 몇 프로? 1% 이상으로 한다. 그래야 강관의, 즉 스틸의 뭡니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압축력을 받는 자, 각형 강관 충전형 합성 부재의 강제소의 최대 폭 두께비가 2.26 그리고 루트의 탄성 계수와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설계 강도 자, 이하이면 조밀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자, 요거 맞는 말인데요. 자, 요거 숫자 2.26에 대한 내용, 요게 이제 다음번 시험에 바꿔 나올 수 있겠다. 자, 3번. 자, 실험 또는 해석으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 합성 기둥에 사용되는 구조용 강제의 설계 기준 항목 강도는 700MPa를 초과할 수 없다. 자, 700. 요게 틀렸네요. 그죠? 요게 얼마야? 650MPa. 자, 650MPa이다 라는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실험 또는 해석으로 자, 검증되지 않을 경우 합성 기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70MPa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내용이지요. 그렇죠? 자, 요거에서 여러분들 그치지 말고요. 자, 콘크리트 자, 실험 또는 해석으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사실상 뭐 이상 21 메가파스칼 이상
자, 그리고 뭡니까? 70메가파스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 다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21메가파스칼에서 자,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이거 실험실 자, 양생 공시체에 대한 강도평가 내용이죠. 자, 실험실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평가에 대한 보기에 설명에서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요거는 뭐 여러분들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던 부분이죠. 네. 자, 콘크리트 각 등급의 강도는 다음에 두 요건이 충족되면 자, 만족할 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 시험은 대부분 3번이에요. 홀수로 갑니다. 네, 3번. 3번의 연속 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 값이 뭐 설계 기준 강도, FCK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이 돼야 돼. 자, 3번의 연속 강도 시험의 결과 자, 그 평균 값이 FCK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일 때 자, 그리고 개개의 강도 시험 값이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는 자, 설계 기준 강도에서 만약 3.5 메가파스칼 이상 또는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초과인 경우에는 어떨 때 0.9 FCK 즉 설계 기준 강도의 90% 정도 값만 되면 뭐다? 자, 강도 평가에서 OK를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의아하죠? 왜 0.9 FCK 즉 0.9 즉 90% 값만 되면 OK를 내려주냐? 자, 이미 우리가 강도 설계를 할 때 안전율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0.9 정도만 돼도 OK를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3번의 연속 강도 시험의 결과 그 평균 값이 설계 기준 강도 이상일 때 자, 그리고 자, 개개 강도 시험 값이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는 FCK-3.5 그죠? 또한 자,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초과인 경우에는 0.9 설계 기준 강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요 숫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그 다음에 요거 기준값 35가 뭐 30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지. 자, 기본 등분포 활화 중에 저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는 겁니다. 자, 1번 지붕 활화 중을 제외한 등분포 활화 중은 부재의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저감할 수 있다. 이 내용 맞는 내용이죠? 네. 자, 이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자, 면적. 자, 기둥 및 기초의 영향 면적은 부하 면적의 4배이다. 자, 맞는 내용이고. 자,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부하 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영향 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이 내용 틀렸네요. 그죠? 자, 1계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 계수는 0.5보다 작을 수 없다. 요 말 틀렸습니다. 0.6보다가 아니고 얼마야? 0.5보다 작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 말을 달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1계층을 지지하는 부재 자, 저감 계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감 계수. 자, 1계층 지지부재. 자, 그 다음에 2계층 지지부재. 2계층 지지부재. 이게 두 개로 나눴을 때 1계층 지지부재는 저감 계수가 0.5 이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계층 지지부재는 얼마 이상? 0.4 이상이 되고. 자, 요거를 패키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자, 문제는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요거까지 정리해 주셔야 된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역학 문제 나왔네요. 자, 역학 문제. 요것도 역시 기본적인 역학 문제죠. 기본적인 역학 문제. 자, 보기와 같은 단면의 XX축, 즉 XS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공식 있죠? 자, X축 값의 단면 2차 모멘트 구하려면 어떻게 돼? IX. 그죠? IX로 넣고, 그 다음에 도심축의 단면 2차 모멘트 I 들어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단면적이 있습니다. 전체 60과 20의 단면적 A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X축까지 거리. 그죠?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x축과의 거리는 20cm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x축과의 20cm. 자, 단면적은 60 곱하기 20 나오죠. 곱하기 20. 자, 그리고 우리가 장방형이기 때문에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분의 B가 얼마 나왔죠? 20 나왔죠. 그렇죠? 20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가 60 나왔죠. 60의 3승. 자, 플러스 단면적 60 곱하기 20. 자, 그리고 곱하기 자, 거리 20의 7.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죠? 요거 정리해 주면 얼마 나옵니까? 자, 4번 나오죠? 4번 3,360,000 자, 제곱미터.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문제 9번도 역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죠. 반력저항, 수평 반력저항 제로로 놓고 풀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면 보기와 같은 단순 트러스 구조물 C점에 수평력 10kN이 작용하고 있다. 자, 부재 BC에 걸리는 힘의 크기 FC 값은 FBC 값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FBC 값, 즉 요 힘을 구해달라는 것이요. 요 힘을. 자, 그래서 인장력은 플러스, 압축력은 마이너스이다라고 친절하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수평 반력 부분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수직 반력 부분으로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근데 저는 수평 반력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지요. 자, 수평력 H는 제로다 놓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력을 작용한다. 즉 이쪽으로 수평력을 작용하죠. 그죠? 수평력 10kN.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력이 작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작용을 하겠다. 그렇죠? 요 부분의 힘을 갖고 와야 되죠. 요 부분의 힘을 갖고 하려면 요게 등분포죠. 4m, 4m. 자, 45도. 자, 그리고 여기가 45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 정의해서 요거에 요거 이런 식으로 피타고 정의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힘의 크기 FBC와 그다음에 빗변의 밑변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들어가? 코사인 몇 도? 45도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수평 반력 제로 들어갑니다. 그럼 FBC로 요거를 정리하면 FBC로 정리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 루트 2가 나오게 되죠. 자, 친절하게도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인장력은 플러스, 압축력은 마이너스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그러면 FBC는 자, 10 루트 2고요. 자, 10 루트 2는 무슨 역을 받고 있다? 마이너스니까 압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역학 문제 나왔고요. 자, 기본 역학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역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역학 문제가 나왔네요. 역학 문제. 자, 요거는 역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조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자, 보기와 같이 등분포화 중 오메가를 지지하는 스팬 L인 단순부가 있다. 이 보의 단면의 폭은 B고 춤은 H라고 할 때 최대 힘 모멘트로 인해 이 단면에 발생하는 최대 인장력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최대 인장력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최대 인장력도에 대한 여러분들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최대 인장력도 시그마. 자, 시그마는 뭐분의 뭐? 단면계수분의 최대 모멘트지요. 단면계수분의 최대 모멘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보면 단면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단면계수는 어떻게? 6분의 BH제곱이 들어갔죠. 그죠? 6분의 BH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대 모멘트는 8분의 오메가 L의, 자, 오메가 L의, 자, 자승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시그마는 Z값 6분의, 자, BH 제곱 분의, 자, 그리고 모멘트 값 8분의 오메가 L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메가 제곱. 자,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 나눠볼게요. 맞죠? 4 되고 3 되죠? 자, 요거는 분자로 가겠네. 3 오메가 L의 제곱에 자, 4의 BH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놈 누구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인장 응력도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고 세부적인 자, 우리가 공식을 단면계수와 최대 모멘트에 대한 자,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계산기 없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죠. 자,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정정 차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부정정 차수. 자, 부정정 차수 구하는 문제. 자,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구조물의 부정전 차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부정전 차수 구할 때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분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부정차수 n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있어야 돼? 반력수를 알고 있어야죠. 반력수. 자, 그리고 부재수. 그리고 강절점수. 마이너스 2의 그 다음에 절점수죠. 여기 절점수는 뭐야? 꼭지점의 개수예요. 이렇게. 자, 그럼 반력수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반력수. 자, 반력은 지금 어디 작용하고 있죠? 네. 여기에 이쪽 부분에 반력이 핀지지기 때문에 반력이 몇 개야? 2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몇 개야?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반력수는 전체 4개가 되고요. 자, 부재수는 몇 개입니까? 자, 부재수는 자,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죠? 부재수는 4개. 자, 그 다음에 강절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강절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부재와 부재를 용접이라든지 아주 강하게 접합한 거죠. 요거가 강절점이 되겠네요. 강절점은 2개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 즉 절점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꼭지점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꼭지점, 자, 하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꼭지점수 2에 곱하기 5. 자, 그래서 4 플러스 4 플러스 2는 10이죠. 10 마이너스 2 곱하기 5는 10만 10이네. 그럼 몇 차? 0차가 나와. 0차. 1번이 정답이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게 되죠. 자, 이 부정차수 부분은 여러분들 연습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네. 자, 가장 옳은 건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죠. 네. 강도설계법에서 파괴식 극한 비용률을 0.005로 본다? 틀렸네요. 자, 0.005가 아니고 얼마예요? 0.003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한다. 이거 상식이잖아. 그죠? 자, 상식이죠. 자, 우리가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엡실론 분의 자, 시그마.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이게 응력이죠. 자, 응력은 뭐에 따라 바뀌어요? 압축 강도에 따라 바뀌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2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활선 탄성 계수는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초기 선형 상태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자, 요거는 초기 선형 기울기. 자, 요게 활성탄소 계수? 자, 완전 다른 얘기죠. 자, 활성탄성 계수는 우리가 응력 변형률 공식에서 자, 우리가 변형식 그 그래프에서 약 0.5 압축 강도의 자, 응력의 0.5 부분을 연결시킨 이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0.5 FCK 부분의 자,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0.5 FCK 이 기울기가 결국 뭐가 되냐면 자, 탄성 계수로 작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활선 탄성 계수는 자, 초기 선형 상태 기울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네, 3번 내용 틀렸고요. 자, 4번. 압축 강도 실험 시 하중을 가하는 제하 속도는 강도 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제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도 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상승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12번 문제.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죠. 네, 13번.
자, 보기와 같은 단면을 갖는 직사각형 보에 자, 인장철근비는 어떻게 되느냐? 또 기본 문제 또 나왔네. 그죠? 자, 22mm 철근이고 자, 세 개의 단면적 합은 600mm 제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뭐 보해춤도 나오고 보폭도 나오고요. 다 나왔네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자, 그러면 인장철근비 자, 인장철근비 러우는 우리가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BD분의 단면적 합 이렇게 들어갔죠. 즉 보폭과 그 다음에 보해춤의 곱에다가 자, 뭡니까? 철근 단면적의 합. 자, 그거를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철근 단면적의 합은 얼마 줘줬죠? 600으로 줘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폭은 300mm. 자, 보해춤은 500mm 줘줬죠. 자, 요걸 연산하면 여러분들 계산기에서 0.004가 나와요. 계산기 없이도 풀잖아. 이거 약분해갖고, 그죠? 네, 0.004.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쉬운 역학 문제였고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강도설계법의 하중 조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하중 조합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죠? KBC 2016에 나와 있는 하중조합법을 조금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지하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저기서 이제 해당되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0.9D에 플러스 1.02 4번이 정답이고요. 요 관련돼서 몇 개만 좀 적어놓고 들어가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0.9D에 우리가 쓰이는 하중조합이 0.9D에 1.02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저것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9D에 1.3 0.9D에 1.3 윈드로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1.2D에 플러스 1.3 2에 플러스 1.0 L에 플러스 0.2의 S 스노우 적설하죠. 자,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세 가지가 돌고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갖고 가자. 자, 여기선 조합이 저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4번밖에 없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5번 문제. 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더운 게 있는데 네. 자, 조금만 더 풀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덥죠? 그렇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성능 설계법으로 설계할 때 내진 등급별 최소 성능 목표를 만족해야 된다. 내진 등급 1의 최소 성능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KBC 2016에 자, 내진 등급과 성능 목표라고 해서 자, 기준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내지 1등급에 대해서. 자, 보면 1번 건축구조 기준의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 대해 기능 수행의 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된다. 1등급에서는 기능 수행, 즉 즉시 입주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자, 기능 수행이 아니고 인명 안전과 그 다음에 붕괴 방지 이 두 가지를 갖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건축 구조 기준의 설계 스펙트럼의 가속도에 1.2배에 대해 인명안전의 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된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건축 구조 기준의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 1.2배에 대해 붕괴 방지의 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된다. 1.2배가 아니고요. 몇 배요? 1.5배죠. 1.5배. 자, 그리고 4번 건축구조 기준의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 1.5배에 대해 인명안전의 성능 수준을 만족해야 된다. 2번하고 동일한 거죠. 그죠? 지문이. 자, 위에서 1.5배가 맞으면 여기는 틀린 거겠네요. 1.2배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문제 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 내진 등급 1등급으로 나왔지만 자, 우리가 내진 등급을 세 가지 넣었는데 특급, 그 다음에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이렇게 표시되죠. 2등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등급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KBC 2016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능 수행 부분 있죠. 기능 수행 부분을 보는 것은 특급밖에 없어요.
네, 특급밖에 없다. 자, 그래서 각각 특급 1등급, 2등급이냐에 따라서 설계 스펙트럼 가속도에 대한 안전 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콘크리트 인장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네. 자, 힘죄의 균열 발생, 전단, 부착 등 콘크리트의 인장력 발생 조건별로 적합한 인장 강도 시험 방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일반적 질문이죠.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설계 기준 강도 FCK 값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괴 계수를 산정할 때 동일한 설계 기준 강도를 갖는 경량 콘크리트와 일반 중량 콘크리트의 FR 값은, 즉 콘크리트 파괴 계수는 동일하다. 요 말이 틀렸네. 그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콘크리트 파괴 계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0.63의 람다의 자, 루트 FCK, 루트 설계 기준 강도. 이렇게 구해주게 되죠. 그죠? 메가파스칼. 자, 람다가 우리가 콘크리트 관련 중량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관련 중량계수. 자, 콘크리트 관련 중량계수여서, 자, 일반 중량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0의 계수를 주고요. 자,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0.75의 계수를 주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람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콘크리트 파괴 계수가 자, 경량 콘크리트와 일반 중량 콘크리트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되고요. 자, 3번, 4번도 맞는 말이니까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험 없이 계산으로 산정된 콘크리트 파괴 계수와 쪼개 인장 강도는 루트 FCK, 즉 설계 기준 강도의 자, 루트 값에 비례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쪼개 인장 강도 시험 결과는 현장 콘크리트의 적합성 자,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적합성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됐고요. 17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철콘 구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철콘크리트 구조에서 인장을 받는 500짜리, 자, 인장 강도, 철근 인장 강도 500짜리고요. 22mm짜리 표준 갈고리를 갖는 E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자, 철근 지름의 몇 배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나왔고요. 도막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 정착 길이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도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기본 정착 길이. 자, 요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람다의 루트 FCK 들어가고요. 자, 분의 0.24의 자, 베타의 그 다음에 DB의 자, FY가 되죠. 네, FY가 되죠. 네, 철근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도막은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베타는 1이 돼요. 베타는 1이 되죠. 베타는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철근 강도 FY는 얼마 돼? 500이 되고요. 500이 되고, 자, 그리고 람다는 일반 중량 콘크리트니까 앞선 문제에서 했듯이 얼마가 됩니까? 람다는 1.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FCK, 자, 콘크리트, 자, 강도는 얼마? 25메가파스칼로 주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뭡니까? 철근 지름은, DB는 철근 지름 얼마예요? 22로 주어졌네요. 자, 다 주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각각 넣어갖고 한번 볼게요. 자, B는 0.24에 곱하기 1에 곱하기 22에 자, 500. 자, 그걸 람다 1.0에 루트 FCK 25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고 두들겨주면 얼마 나옵니까? 528mm 나옵니다. 8mm. 자, 528mm다. 그러면 여기서 철근 지름의 몇 배인가를 물어봤으니까 자, 528 나누기 철근 지름 얼마? 22mm 해주면 몇 배 나와요? 24가 나올 겁니다. 몇 배야? 결국은 24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 정착끼리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와 여기서 이 베타 계수, 이 도막 계수에 대해서 1로 주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람다, 자, 중량 콘크리트, 일반 중량 콘크리트가 람다 값이 1.0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죠. 18번 문제. 요즘 지우고요. 자, 보기에 매평 합성부재 안에 사용하는 스터드 앵커. 자, 전단 연결재죠. 스터드 앵커에 관한 표에서 A에서 E 중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라는 거죠. 자, 요거 내용은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 즉 KDS에 나온 내용이에요. 표가 그대로 나와 있어, 이 표가. 그래서 이 표를 암기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 표 보면, 자, 전체 길이비가 A 같은 경우는 5, 자, 그 다음에 요거는 7, 자, 그리고 88이죠. 88. 이렇게 주어지죠. 그렇죠? 자, 요걸 암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키포인트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뭐가 됩니까? A 부분이 되지요. 자, 가장 큰 값은 뭐가 돼요? D 부분이 되지요.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것과 큰 것을 물어볼 수 있고요. 나중에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으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구멍들끼리 합을 물어봐. 그죠? 네, 그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이번 참에 이 표는 좀 암기를 해두자라는 거죠. 이 숫자들을 암기해두자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말뚝기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말뚝기초예요. 자, 말뚝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말뚝의 지지력에 따른 것으로만 한다. 이 내용 맞는 내용이죠. 그죠? 자, 특별한 내용에 대한 시방이 언급이었으면 요걸로만 하고, 자, 시방서에다가 저면에, 즉, 땅바닥의 지지력까지 고려해라라는 말이 있으면 하는 건데, 특별한 시방의 지시 내용이 없으면, 자, 그대로 말뚝의 지지력만, 자, 허용 지지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말뚝기초의 설계에 있어서 하중의 편심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자, 편심이 뭐예요?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거죠? 반드시 해줘야겠죠.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뭐가 생겨? 부동치마. 그죠? 3번. 동일 구조물에서 지지말뚝과 마탄말뚝을 혼용? 절대 안 돼. 그죠? 4번. 타입 말뚝, 메인 말뚝 및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혼용을 가급적 피해야겠죠. 그죠? 정답은 1번이다. 자, 이건 아주 쉬운 개념의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강구조 볼트 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네요. 네. 1번. 고장력 볼트의 미끄럼 한계 상태에 대한 마찰 접합의 설계 강도 산정에서 볼트 구멍의 종류에 따라 강도 감소 계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고장력 볼트의 마찰 접합 볼트의 끼움제를 사용할 경우에 자, 미끄럼에 관련된 모든 접촉면에서 미끄럼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맞죠? 한쪽은 미끄럼 저항이 있고 한쪽은 미끄럼 저항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는 패턴이 달라지겠죠. 압축을 받는 게 달라지겠어요. 그러면서 한쪽에 국분경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깨지게 되죠. 3번. 지압 한계 상태에 대한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 산정에서 볼트의 구멍 종류에 따라 강도 감소 계수가 다르다. 이 내용은 틀렸네요. 자, 우리가 지압 한계 상태에 따른 볼트 구멍의 지압 강도 산정에서는 볼트 구멍 종류에 따라 강도 감소 계수가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볼트 구멍에 관계없이 강도 감소 계수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틀렸네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까지 보겠습니다. 지압 접합에서 전단 또는 인장에 의한 소요 응력 F가 설계 영역이 20% 이하이면 조합 응력의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도 이 숫자 기억해야 된다. 20%. 자, 이걸 좀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쭉 풀어봤네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면 어때요? 역학 부분은 기본 역학이 나옵니다. 역학은 기본 역학이 나와요. 기본 역학. 자, 기본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누구 입장에서는 기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 역학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다른 교과서들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서 항상 다뤄지는 형태
그리고 몇 가지 안 되는 공식들에서 돌고 돈다. 그래서 기본역학 부분은 문제풀이로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문제는 철콘과, 철콘과 그 다음에 철골입니다. 자, 철콘과 철골에서는 우리가 KBC와 건축구조기준과 KDS, 그죠? 자,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숙지했을 때 자, 좋은 시험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자, 문맥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 뭘로 관련된 숫자들 자, 꼭 기억을 하고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개를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고득점 여부,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수업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자, 앞으로는 시험 결과에 자, 좋은 방향의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